자, 이번 시간에는 설계 중에서 아키텍처 설계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전 시간에서는 전체적인 제품 기획을 하면서 개발 사양이라든가 기능 이런 스펙을 어떻게 정의를 할 건가 그거를 좀 살펴봤었는데요. 자, 이번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아키텍처 설계서부터 한번 설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결정을 해야 될 게 이제 설계 사양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이를테면은 뭐 디램이다 아니면은 뭐 AP다 이런 걸 만들 때 이런 걸 가정을 해본다고 하면 자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이제 디램을 만들 거냐. 그래서 지금 한창 뭐 일반적으로 뭐 시장에서 뭐 64기가 디램이 뭐 이렇게 잘 팔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전부 다 지배하기 위해서 뭐 1테라 디램을 개발을 하자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거나 이전에 제품 기획 단계에서도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검토하긴 하는데 실제로 경쟁 제품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의 이제 자사의 이전 제품, 이전 세대 여기를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선에서 보통 이 설계가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주요 이제 경쟁 제품에 대해서 규격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분석을 하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떤 제품의 제품을 설계를 할 건지 설계 사양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또 고려되는 게 이제 반도체 공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뭐 이를테면 우리가 설계만 하는 이제 회사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파운드리를 어느 회사에 이제 맡길 것인가 이런 것들도 이제 변수가 되긴 할 거고요. 그리고 파운드리를 맡길 때도 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그래서 너무 난이도가 이제 높은 공정의 고비용 같은 경우는 실제로 경쟁사 대비해서 우리가 이거를 생산을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것들도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공정을 할 때는 제조 원가라든가 일정, 뭐 지금 TSMC 같은 경우는 뭐 1년치 물량이 거의 다 돼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비싼 돈을 맡겨가면서 이제 한다고 그러면은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일정을 더 빨리 당길 것인가 아니면 여유 있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것들도 결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사용 가능한 후보 공정들의 이제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또 파악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가장 관건이 되는 게 사실은 뭐 회로 선폭, 이제 선폭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공정상으로는 크리티컬 디멘전 (CD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디자인 룰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디자인 룰. 그래서 지금 뭐 파운드리 기준으로 하면은 뭐 TSMC의 뭐 5나노 뭐 이렇게 5나노라는 건 뭐죠? 결국 설계를 할 때 가장 비싸게 들어가는 공정이 최소한 5나노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설계를 할 때 뭐 이 구간에서는 간격을 3나노 이렇게 설계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5나노로도 할 수 있고 이게 10나노로도 가능하다고 그러면 뭐 당연히 10나노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따져가면서 이제 봐야 된다. 뭐 물론 칩의 크기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해야 되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개발 절차라든가 이제 방법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전 단계에서 제품 기획 단계에서 전체적인 개발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긴 했지만은 여기서는 이제 아키텍처 단계로까지 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제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개발 계획이라든가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리뷰를 이제 해보고요. 그리고 각 단계별로 실제로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니고 위험 요소. 만약에 쭉 설계를 하다가 만약에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요걸 우회하는 다른 방법이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도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물론 일정이라든가 인원 계획이 수립이 되는 건데 요거는 그냥 절차상에서 다 따지는 것이지만은 뭐 회사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통 뭐 지금 세대의 이제 제품을 이제 설계를 했다. 보통 이걸 이제 N세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N 플러스 2의 이 차세대를 이제 설계를 한다 그러면은 이걸 이제 양산에 넘겨주고 양산에서 최적화돼서 설계가 끝났다 그러면은 요 개발 인원이 이제 다시 N 플러스 2를 맡게 되고 그리고 요 N 플러스 2를 맡는 단계에서 또 N 플러스 2단계의 사람들이 이제 설계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양산이 끝나면 다시 또 N 플러스 1이라든가 N 플러스 2로 가는 뭐 이런 단계에서 인원들을 다 효율적으로 이제 배치를 해서 이제 분장을 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키텍처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전체 설계
이전 시간에서 전체 설계도에서 설계 단계에서 이제 아키텍처 단계에서 나오는 게 이제 블록도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갖고 어떤 주요한 기능 단위로 해서 이 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블록도가 나와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공정이라든가 IP, 뭐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다 결정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블록에서 이 블록으로 넘겨줄 때 인풋은 뭔지 아니면은 여기에서 넘어가는 아웃풋은 뭔지 이런 인터페이스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결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시스템 레벨로 해서 이제 사양서를 이제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블록을 이렇게 위에 보여드린 것처럼 다 설계를 하고 요 블록을 설계를 할 때는 뭐 어떤 IP를 사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뭐 라이브러리라든가 이런 거를 가져갈지 이 라이브러리는 보통 이제 소자라든가 아니면 패턴 이런 것들을 모아놓은 걸 의미를 해요. 그래서 보통은 하나하나 다 이렇게 그려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라이브러리 형태로 돼 있어서 이를테면은 뭐 엠보스를 뭐 가져다가 여기 이제 나중에 이제 설계 블럭에다가 집어 넣는다든지 그런 형식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뭐 더 큰 기능으로 한다고 그러면은 뭐 SRAM과 관련된 뭐 어떤 기능을 여기다가 이제 배치를 해서 요거를 이제 캐시라든가 버퍼로 뭐 사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큰 단위에서의 아키텍처를 결정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블록과 관련돼서는 뭐 소프트웨어라든가 이런 것들도 이제 함께 연계되는 소프트웨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설계 툴 뭐 이런 관점에서 이제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지 여기에서는 뭐 이를테면 A사의 뭐 툴을 가져다 쓸 것인지 뭐 B사의 툴을 가져다 쓸 것인지 그런 것들이 사실은 다 포함돼서 소위 말해갖고 이제 IP라고 이제 하게 되는 거죠. 디자인 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함께 이제 다 모여 있고요. 그리고 요거를 일단 아키텍처 단위에서 만들었다고 하면 그럼 실제로 이게 동작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일단 한 번쯤은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되는지 검증을 좀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서는 이제 어떤 검증 시스템을 이제 가져갈 것이냐. 그래서 단순하게 기능을 검증할 것이냐, 아니면 동작 시나리오까지 이제 볼 것이냐, 아니면 여기에다가 소프트웨어 개발까지 포함해서 검증을 할 것이냐. 이 단계별로 해서 어떤 시스템을 사용을 할지 이런 것들도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위에서도 이제 동작 시나리오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은 동작 시나리오를 이제 확정을 해서 블록 제어 동작을 볼 것인지 아니면 데이터 흐름 중심으로 볼 것인지 이런 것들도 시나리오를 이제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품의 사양 문서서라든가 이런 건 이전 단계에서 뭐 제품 기획이라든가 이제 그런 거에서 나올 수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전체 블록을 만들고 이거를 어떤 공정으로 할지 그러니까 최소한 달성할 수 있는 공정 이상으로 이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블록에 뭐 이를테면은 5나노 디자인 룰이 들어가 있는데 공정으로는 우리가 10나노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파운드리에 맡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반도체 공정도 5나노를 할 수 있는 파운드리를 이제 확인해 봐야 되는 거고 아니면 파운드리에 이 제품은 5나노까지의 공정을 필요로 합니다.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전체 블록을 이제 세부적으로 해서 기능 블록으로 이제 상세 블록을 이제 만들어야 되고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개발 일정이라든가 인원은 몇 명이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통합을 해갖고 실제 아키텍처를 이제 설계를 하게 되고요. 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아키텍처로 가져갈 것인지 요걸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뉴스상에서 이제 보게 되면 뭐 엑시노스의 뭐 차세대 버전 뭐 나오기도 하고 이를테면 뭐 암 같은 회사에서 ARM에서 이제 하면은 뭐 이번에는 뭐 어떤 코어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아키텍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퀄컴의 칩이 나왔는데 퀄컴 칩이 나왔는데 이거는 암의 어떤 코어 아키텍처를 갖다가 우리가 최적화를 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아키텍처가 됩니다. 그러면은 아키텍처 설계가 끝났다는 얘기는 대략 어떤 공정에서 진행을 할 거고 파운드리는 어느 수준까지 맡길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죠.